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의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얼마 전 패션 업계에서 아주 훈훈한 소식이 있었죠. 미국 패션 브랜드 타밀피거 봄 컬렉션에서 장애인을 위한 캐주얼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여성용 드레스와 남녀 팬츠, 재킷, 반바지 등 장애인만을 위한 의상을 맞춤 제작한 것인데요. 장애인들은 옷을 입고 벗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자석 단추를 이용해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요. 지퍼를 활용해서 한 손으로도 쉽게 입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번 타밀피거 봄 컬렉션 모델 역시 장애인들을 섭외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타밀피거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도 똑같이 패션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제작해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타밀피거 칭찬해 패션쇼 2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멤버들 다 나오셨나요? 네, 1번 강다기.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B급 인생입니다. B급 인생도 나오셨고요. 우리 지금 미오미오 누님께서 아직 이제 도착을 안 하셨는데 지금 오고 계실 거죠? 예, 버스 탔대요. 버스 타고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멤버들 좀 궁금한데 지난주 첫 방이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 타키 형은? 지난주 첫 방 후에 우리 방송한 걸 조금 리뷰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봤는데 주변에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오랜만에 한 거기 실제로 때문에. 뭐 홍보를 한 것도 사실 없었고 해서 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댓글이 남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났었나 봐요. 저희 첫방 그 업로드 하고 나서 댓글이 달렸다라는 거죠? 네, 되게 어떤 신기한. 댓글이 달렸는지 소개를 좀. 예. 지난주에 올리신 분인데 닉네임은요? 5959웅님이 네. 새롭게 시작하나요? 과연 시즌2 환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샤니님이 샤니님이 시즌2 응원해요. 크크. 조금 더 재밌게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끔 이분은 저기 글을 남겨주시잖아요. B급 인생님 고릴라맨. 네, 고릴라맨 댓글은 우리 B급 인생이 좀 읽어보는 걸로.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서촌놈입니다. 짝퉁 패션 시즌2 너무나 환영합니다. 갑자기 시즌1이 끝나서 앞으로 못 들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개개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시즌2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으로서 욕심으론 주 3회를 바라지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년으로서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어 소통과 정보의 네트워크에 항상 목말라 있었는데 짝퉁 패션을 통해 본인이 속한 세상 밖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여러 선배님들의 길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짝퉁 패션은 제게 좀 오버해서 교과서이자 매회 특강 같은 곳입니다. MC 네 분의 케미 그리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팟빵 1위 가자. 이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네. 고릴라맨. 이분이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 네. 부산에서 어떤 그 아웃도어 브랜드 기획 MD라고 소개했던 댓글로 기억 나거든요. 기억력 좋으시네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나한테 물어봐요. 왜? 그분이 남겨주신 오랜만에 댓글이 참 반갑네요. 아니 근데 저희 그 시즌 2 하고 나서 굉장히 긴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좀 감동이네요. 그러게요.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네. 좀 보세요 댓글을.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소리장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시즌2 격하게 환영합니다. 시즌1 올 클리어하고 구독 취소 없이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패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지만 듣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더 즐거운 팟캐스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베일에 쌓인 제작자님 인터뷰 한번.
제작자 인터뷰요? 제작자 인터뷰를 좀 해달라. 그게 뭔 재미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시키세요? 재밌는 걸 좀 시켜주시면 저희가 뭐 열심히 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작자 인터뷰가 크게 뭐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누가 궁금해서 아마 제작진지 그랬을 거예요. 궁금하실 수는 네. 있어요. 워낙 베일에 쌓였으니까. 오픈을 안 하니까. 네. 아니 근데 고릴라맨이 굉장히 그 장문에 댓글을 좀 남겨주셨잖아요. 네네. 감사드리고 뭐 짧은 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모두 다 감사드리는데 사실 그 댓글 중에 네네. 구독을 취소하지 않고 그니까 신기하네. 시즌 2를 기다리며 팟빵에서 이 짝퉁 패션 쇼를 네. 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은 사실 그 팟빵을 좀 들으시는 분들은 이 구독을 누르시게 되면 업로드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람이 뜨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팟빵을 한 번이라도 올리신 분들은 밤 12시에서 1시 사이 그러니까 새벽이죠. 네. 그때 업로드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래서 굉장히 귀찮아요. 잘 시간이고 잘 때 알람이 울리게 되면 뭐 결혼하신 분들은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저희 구독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까지 남겨주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고맙고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1회 업로드를 하고 나서 30위권 내에 들어왔네요. 문화 및 예술 구간에 빠르네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30위는 챙기는 어디 거야? 내놓을 순위도 아니에요. 미안해요. 팟빵 1위까지 해본 사람이 지금 그랬지 우리가 30위에 뭐 지금 감동을 하고 그러죠. 죄송해요. 너무 오래 쉬었나 봐요. 쭉 쉴 뻔했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미오미오는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중간에 합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걸로 하시고 저희가 이제 2회 시작에 앞서서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이 또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셀프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말새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말새끼님. 말새끼님은 그 예전에 저희 시즌 1 때 말 좀 합시다. 말 좀 합시다. 그 코너에 나오셔가지고 종전의 히트를 기록한 꽤 반응이 좀 좋았었죠. 엄청 좋았어요. 쌍욕 날리고 나서 히트 수가 엄청 좋아요로 많이 눌렀죠. 아니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녹음 들어가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뵀는데 저는 못 알아뵀어요. 왜요? 스타일이 굉장히 바뀌셔서. 오늘 코너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그때는 모자를 쓰고 오셨죠. 그래서 굉장히 남녀해 보였는데 오늘은 좀 꾸미고 오셨어요. 꼭지가 꼭지만큼. 아니 이런 스타일을 하시지 그때도. 오늘은 선약이 있어가지고. 약속 있으면 머리를 감으시는구나 우리 말새끼님이. 그 오랜만에 좀 나와주셨는데 저희도 좀 사실 지난주에 오랜만이라서 좀 회포를 좀 풀었습니다만 좀 어떠세요? 스튜디오에 다시 오시니까. 다시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고 타키님께서 한번 제작자님이 아니고 타키 형이 타키님께서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솔직히 부담도 됐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첫 방송 해봤을 때 되게 재밌구나.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활력소도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때 그 첫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주변에 좀 많이 홍보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되게 보면 찌질한 매장 매니저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았나 봅니다. CCTV를 계속 본다는 둥 막 이래 전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때 좀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오바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조금 찌질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 진상 고객 편이었어요. 진상 고객 어디까지 가봤니? 네. 고객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말새끼님 그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새로운 코너를 맡으셨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뭐 재미없으면 저희가 한 2회 정도만 듣고 다시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걸로 하고 1분 내에 결론 나죠. 예. 재미있으면 뭐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우리 B급 인생이 준비하셨죠? 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다운 가격 급등에 따라서 농담 수급의 차질을 빚는다는 기사인데요. 올해 들어 다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패션 브랜드들의 다운 제품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운 가격을 보면 우선 현재 국내 다운의 원료 공급처인 중국의 덕다운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지난해 초 1kg당 덕다운 가격이 평균 23달러 수준에서 올해 초에는 43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가격 폭등은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오리, 거위 등의 농가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수 시장 활성화로 수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에는 다운 점퍼의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벤치파카 히트 때문에 덕다운이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요. 올해는 아마도 가격의 문제 때문에 생산 물량이나 공급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야, 이거는 지금 현재 엄청난 문제예요. 이번 뉴스가 오리, 거위, 뭐 농가 감소로 인해서 올해 그럼 내년 뭐 이 다운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거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상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네. 이 정도인지는 몰랐고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면 원래 리오더 준비를 하게 되면 1차 얼마, 2차 얼마에서 물량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발주 시점은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차 오더 했을 때 금액하고 2차 오더 했을 때 금액이 틀린 거예요. 네. 근데 소비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홈쇼핑 준비하는 회사들 네. 난리 난 거예요.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보온재를 다운 이외의 것들로 좀 쓰는 방식에 대해서 네.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다운 표기법에 보면 다운의 솜털을 몇 % 이상 넣으면 네. 다운 태그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예를 들어 뭐 30%, 50%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합성 섬유를 섞어가지고 다운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지금 급하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그 다운 대체제로 하는 다운 비슷한 소재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운의 그 버려지는 것들을 압착을 해서 부지포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페드리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덕다운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그 원료를 쓰기는 하는데 덕다운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춘 이런 소재도 있고 대체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오른 게 지금 현실이니까 네. 1차 오더 상품하고 2차 오더 상품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무튼 뭐 고민이 있죠. 다운을 취급하는 브랜드에서는 좀 골칫거리이기도 하겠네요. 네네. 비둘기 털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워. 예. 다음 뉴스예요. 다음 뉴스는 영국의 JD 스포츠 국내 영업 시작에 대한 기사입니다. JD 스포츠 패션 코리아가 영국 프리미엄 스포츠 멀티숍 JD 스포츠 강남점을 열고 국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JD 스포츠 패션 코리아는 슈마커와 영국 JD 스포츠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한 합작 회사고요. 지난 13일 강남에 JD 스포츠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기존 스포츠 멀티숍에 팔고 있는 슈즈 브랜드하고 의류가 포함이 돼서 기존의 스포츠 멀티숍하고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그 혹시 옛날에 그 인터스포츠 진행했던 것처럼 그 어떤 카테고리 킬러형 그런 매장의 유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유럽에서는 스포츠 멀티숍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멀티숍이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근데 성공한 게 이제 슈즈 멀티숍이죠. 슈즈 멀티숍. 흔히 말해서 이제 ABC 마트, ABC 마트. 슈마커, 레스모아 뭐 그런 데들. 우리나라 유통 구조 때문인데요. 의류가 네. 포함이 되면 성공하기 어려운 건 재고 처리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신발에 비해서 재고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해외에서는 이런 그 복합 쇼핑몰 자체가 좀뭐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는 홀세일이니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옛날에 제가 저기 그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물류에 갔는데 저희 회사가 옛날에 이런 유통의 카테고리 킬러형 매장을 대놓고 운영을 하세요. 했었어요. 인터스포츠 했잖아요. 네, 인터스포츠를 했었어요. 네. LF가 진행하기 전에 재고조사를 하는데 막 배드민턴 채가 나오고 탁구공이 막 똑똑똑똑똑 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는 뭘까?
수영복, 물안경 뭐 1,000원씩 팔고 그랬어요. 어, 야, 그거를 품번 작업을 할 때 들어가가지고 네. 개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생각만 해보면 이런 그 스포츠 멀티숍이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은데 쇼핑을 하기에는 근데 잘 가서 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희한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탁 방식이 고착화된 유통 구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JD 스포츠도 좀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깰 수 있을지 아니면 의류를 포기할지. 근데 좀 여기 신발만 갈지. 근데 여기도 사입을 하던데요? 여기도 사입, 사입 방식이던데 보니까. 사입도 있고 위탁도 될 거. 그래요? 현재는 사입하는 비중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그 기사에 나왔던 거 보니까 슈즈 브랜드가 14개, 의류 브랜드가 16개 이제 취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네. 다음 뉴스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이제 트렌드 기사 잠깐 한번 볼 생각인데요. 네. 뮬 스타일 혹시 아시나요, 아이들? 뮬. 뮬. 밀? 들어볼 것 같아요. 전 초면인데요. 뮬 스타일은 드레스 줄이 한 스타일로 뒤축이 오픈된 디자인을 통칭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슬리퍼하고 드레스 줄을 믹스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스니커즈 브랜드들이 이 같은 트렌드를 운동화에 접목해서 슬리퍼형 스니커즈, 뮬 스타일의 스니커즈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뮬 스타일. 올 여름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스타일이 뭐죠? 그 니트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얼개설개. 우븐 슈즈. 우븐 슈즈. 우븐 슈즈 트렌드에서 지금 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우븐 슈즈는 올해도 아마 유행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올해까지도. 이게 슬리퍼 같은 거 아니에요? 슬리퍼를 앞은 막혀 있고 뒤는 뚫려 네네, 있고. 슬리퍼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옛날에 우리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 운동화 꺾어 신었잖아요. 꺾어 신고 슬리퍼 그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내화 꺾어 신구만.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게 또 유행한다고. 이번 여름. 또 어떤 아이스크림 회사랑 또 누구랑 놀까? 알겠습니다.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는요. 이슈 토크입니다. 이슈 토크 지난주에 라벨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타키 형 주변에 좀 반응이 좀 있었어요? 주변의 반응은 사실 우리는 지금 방송하면서 예. 라벨가리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사업하시는 여러 부분의 그 실제 네. 사업가들은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음. 지난주에 그 중국에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어떤 강연에 갔다 왔는데 실제 거기서 유통을 그 확대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대문에서의 물건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라벨가리를 하고 판매를 할 때 얼마나 잘 되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단 이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좀 안 보려고 하는 그림자다. 예. 예, 그런 생각이 역시나 들더라고요. 반응이 어땠는지 여쭤보면 짧게 얘기를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네. 말새끼님 예, 지난주 방송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은 뭐 지난 시즌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었고 2부 쪽 넘어가니까 이제 좀 완전히 느낌이 틀려서 저는 뭐 아까 뭐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2부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방송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마시고 예. 라벨가리에 대한 주제가 어땠는지. 라벨가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 아웃도어 회사에서 라벨가리를 네.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뭐 조금 시장에서 사장이 돼서 퇴출이 됐나요? 네, 퇴출이 되긴 했는데 아웃도어 브랜드? 예. 해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해도 저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소비자들 중에서 궁금해하는 사람 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벨을. 이렇게 이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좀 나온다 뭐 좀 잘못된 표기가 이제 적혀 있는 거랑 옷이랑 틀리다 그러면은 네. 매장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려요. 어유 다시는 안 오겠죠. 예,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라벨 가리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안 좋다. 예, 타키 형이랑 반대되는 의견을. 알겠습니다. 라벨 가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 주 이슈 토크를 저희가 좀 고민을 했는데 뭘 가지고 올까 하다가 지난주부터였나요? 이번 주까지 오늘 오니까 그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한항공 조현민 예. 갑질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무조사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기 형제들 그리고 엄마 이야기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회사에는 갑질이 없었나. 저는 이제 언론계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언론계의 갑질도 참 그 말 못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언론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왜요? 패션 방송이니까 아. 패션계 갑질 어디까지 가봤니? 말 좀 합시다. 라는 코너를 주제로 하나 예, 만들어야 되나? 이슈 토크에서 좀 털어볼까 하는데 저희가 이 주제를 잡고 단톡방에 올렸더니 네. 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겁에 질려 회피를 하시고 아마 미워도 지금 이 주제 때문에 일핑계로 좀 늦게 오지 않는 뭐 그런 예측이 네. 됩니다. 네, 아무튼 그 패션계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뭐 어디까지 나올지 좀 궁금해요. B급 인생이 알고 있는 뭐 패션계 갑질 뭐 재밌는 게 좀 있을까요?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와 다행이다. 그 중에 하나만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대한항공 같은 이런 일들은 패션계는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예. 정말로 많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너 일가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패션 쪽에도 이제 전문 경영 체제를 갖춘 회사들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너 일가가 남아 있는데요. 꽤 많아요. 또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저희가 여기서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나 그 오너 일가가 뭐 갑질을 한다라는 건 아니고 좀 궁금해요. 이제 전문 경영인이 아닌 오너 체제로 지금 뭐 회사를 꾸리고 그러니까 있는 이 대한항공 회사. 사례와 같은 거의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어. 사모님이 매장에 가서 갑질하는 거. 예. 여기 엄청 많잖아요. 패션 매장들은. 근데 자기 매장이면 뭐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사모님이 왜 매장에 가서 갑질을 합니까? 임원이나 어떤 그 경영에 참여하는 분은 그렇죠. 아니고. 아니 좀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경영진의 와이프면? 그렇게 생각할 수 어떻게 있겠네요. 생각하세요? 일반인이 볼 때는. 네네. 계속하세요. B급 인생. 어디가 있어요? 좀 갑질 논란. 뭐 회사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회사 이름 말하면 큰일 나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오너가 직접 오. 쌍욕을 하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네. 듣지 못할 게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아주 고급진 네. 단어들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죠. 사실은 지금 이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 얘기하시면 몽개구름인 줄 듣다가 안 들어요. 사례라고 하면 예. 업체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름 밝히지 마시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이미 이분은 이제 퇴출하신 분이니까 그냥 얘기를 해도 돼. 옛날에 있죠. 예. 요즘에 그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분. 현직에 있을 때 네. 굉장히 그 사례는 유명하고요. 그냥 직원들한테 욕을 했다. 재떨이 뒤집어 던지고. 아니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오너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회사에서 애착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오너가 얼마나 답답하고 지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휴일날 다 준다 그래.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오늘 얼마를 내보내는지 계산이 되고 월급날은 빨리 오고 그러면 진짜 화가 나서 못 참을 때도 많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조현민 씨가 예. 우리가 또 이런 그 공영방송을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욕하지 씨를 마시고. 좀 붙여주시죠. 조현민 씨가. 조현민 씨가 네. 그 파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저는 그 따로 한 4분인가 5분짜리가 되는 그 파일을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잘 못 쉬겠고 몇 번 돌려 들어봤어요. 재밌어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치르면서 가수인 줄. 대단하더라고요. 그 악성도 대단해요. 근데 그 악에 바치는 그 악성은 사실은 원데이 투데이로 나온 악성의 스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공이. 근데 뉴스에서 나온 걸 보니까 그 조양호 회장의 와이프 부인 되시는 분이 또 그렇게 똑같이 하셨다고. 이명희 씨. 네, 그러니까 이명희 씨가 하는 행태를 보고 딸들과 아들들이
배우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패션 쪽 돌아와서 네. 사례 한 가지 더 얘기 말씀드리면 어떤 오너가 오너가 직원들 일요일 날 어떤 모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회사 일을 왜 이따위로 했냐 그러면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요새 핸드폰이 좋으니까 핸드폰 밖으로 그 욕소리가 이제 퍼졌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와이프가 펑펑 울면서 당장 때려치우라고. 아, 그건 너무 슬프다. 그랬던 일화도 제가 들었습니다. 나가서 받아야지. 욕 들을 것 같으면 그걸 꼭 그렇게 와이프한테 들려줘야 아니 돼. 목소리가 좀 커질 것 같으면 바로 이거 음성으로 있잖아요. 음성. 빨리 내려야지. 예. 소리를. 그걸 일부러 와이프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아 근데 차 운전 중에 블루투스로 그렇게 되면 진짜 곤란하겠다. 아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아유 참. 우리 타키 형은 그 네. 패션계 갑질 네. 뭐 하나 공개하시죠? 아니요 저는 몰라요. 아니 이런 반응이면 예. 나만 지금 죽고 나만 영업 죽는구나. 무역에서 갑질이 있다라고 볼게 볼 수 없어요, 선생님. 아나 참. 그러니까 영업 무역은 그런 네, 회사가 아니라는 걸 치워버리겠네.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전혀. 그러니까 뭐 전애들은 음, 이런 뭐 비사 같은 이야기 하나 있으면 좀 공개를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뭐 소리 지르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네. 아니 회사 내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사람 대우를 안 한다는 게 습관화돼 있다. 이게 좀 제일 서러운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약간 화를 내더라도 아랫사람이 좀 참아주고 네. 또 아랫사람이 또 화를 낼 땐 좀 윗사람도 좀 받아주고 뭐 그런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문제될 수 있는 발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화를 낼 때 좀 받아줘라. 그렇죠. 조금만 참아주자 우리가. 영업무역 전수조사 들어갈 수 있게 검찰에 파일을 좀 넘겨 아 나 언론인하고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 이씨.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이 주제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 미호 누나가 오면 조금 더 좀 풍성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지금 눈치 까고 지금 안 오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이거 길게 할 수는 없고 언론계에서도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갑질 굉장한 갑질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 모 언론사에서 터진 것도 이제 굉장히 요새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또 기자들도 기자대 그 지망생들은 굉장히 많은데 뽑는 데는 한정돼 있으니까 기자 지망생들도 이제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오너의 모 언론사의 오너의 아들이 네네. 면접을 프리패스하고 그냥 오. 들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그게 떠서 찌라시에 문제가 좀 되고 있기도 창립자인가요? 하고. 아니 그 뭐 지금 오너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창립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오너가 아니더라도 윗사람 우리 타키 형 마인드처럼 아랫사람을 개새끼 소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술 먹으면 막 때리는 데도 있고요. 아 진상. 굉장히 이 지금 21세기에서는 상상할 상상하지 수 못- 없는 그렇죠, 그렇죠. 라스베가스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아 얘가 너무 대한민국에서 보내버리네. 아 저 또 하나 일어나고 또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있었는데, 뭐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우리가 그 패션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원가를 낮춰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원가를 낮춰서 회사의 이윤을 그래도 좀 많이 남기려면 공급자에 대한 그 공급가에 대한 푸시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푸시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또 오다 줄게요. 네. 지금은 좀 누르는 대로 좀 눌러 계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압박을 하면서 희망 고문까지. 그게 희망 고문을 해야 이제 압박이 되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계속 손해를 보고 추가 오다를 안 주니까 이거를 보내버린 거예요. 회사에 편지를. 투서를.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했다. 이거 좀 걷어가라. 내용 증명 좀 걷어가라. 이런 사례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예상한 건데 편집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요거 좀 갑질과는 예. 조금 이제 좀 다른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요? 같은 내용 아닌가? 예. 술 먹었나 왜 이러지? 알겠습니다. 패션계에서는 이런 항공업계보다 갑질이 좀 약한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제 옆에 있는 분이 입이 근질근질한가 봐요. 자, 2부 때 좀 요 갑질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걸로 하고, 자, 이번 주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코너는요.
강타키의 고민타 네,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네. 어떻게 좀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반응은 모르겠는데 뭐 의뢰는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요? 누가 고민이 하나 듣고 들어왔군요. 누가 듣고 불쌍해서 하나 보내줬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강타키의 고민타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고민탁은요. 안녕하세요. 2017년 왜 절망의 졸업을 하지? 취업 때문에 천만다행히 의류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회 1년 차로 브랜드 기획 MD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하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 때 특허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은 뭐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별리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고민됩니다.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1년차 브랜드 기획 MD가 네. 남겨주셨고요. 잠깐만. 근데 2017년에 졸업했는데 왜 1년? 뭐 하루 한 해 쉬었을 수도 있으니까. 사연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연차를 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한 건 뭐죠? 특허 관련한 상품을 만들고 싶을 때 별리사랑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네. 이때 알아야 될 사항이 뭐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뭐예요? 뭐예요? 고민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고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사실 아마 선배님이 안 알려주신 모양인데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키플리스라고. 네. 키플리스.or.kr 들어가면 키플리스. 네네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특허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제품을 도용해서 만들었을 때 이 사람한테 걸리는구나, 저 사람한테 걸리는구나, 네. 몇 년도에 등록했고 몇 년도에 소멸되는구나까지도 나오거든요. 이때 그림까지 다 나와요. 네. 디자인까지도. 네. 그냥 아주 상식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10년입니다. 특허의 보호권은. 해서 이 10년 동안에 남의 특허를 낸 걸 침해했을 때는 판매분에 대한 보상 소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공급 원가에 대한 비율로 소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 되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 변리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는데 변리사 만나기 전에 실무에서 이 사이트를 먼저 검색을 하고요. 네. 뭔가 저촉이 있다라고 판단이 애매할 때 네. 상담을 하게 됩니다. 변리사의 상담 수임료가 네. 시장가로 20만 원입니다. 시간당 한 건당. 한 건당. 네네. 이 제품을 비싸지 않나요? 네. 이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걸릴까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네. 라고 해서 보내면 그거에 관련된 특허 서류랑 자기의 소견을 보내줘요. 근데 만약에 네네. 변리사한테 맡겼어요. 네네. 근데 이건 뭐 브랜드로 내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답변이 왔어요. 예. 근데 출시를 했는데 문제가 됐어. 그때는 변리사 책임집니다. 책임지나요? 그렇습니다. 계약서 써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변리사 주의할 점이 뭐냐면 상담할 때 한 번 내고요. 네. 문제가 없다 그러면 특허 등록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특허 등록 신청할 때 또 한 번 돈을 내고요. 접수가 완료돼서 확정됐을 때 또 한 번 돈을 냅니다. 네. 건당 3번인 거죠. 요것만 좀 알고 커뮤니케이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고민입니다. 요거는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찾아볼 수 이런 있는 걸 왜 보냈지? 답변인 것 같은데 이거 쓸 시간이 나 같으면 찾아보겠다. 뭔가 보내고 싶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런 하찮은 사연이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예. 강타기의 고민탁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고민탁 시간에 어떤 사연들이 좀 들어오면 이 카운셀링을 좀 잘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업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갈등, 네. 이직, 상사와의 갈등이나 네, 뭐 상사와의 갈등이나 이직 고민, 네.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네. 아마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마 미우미호가 옆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잘 해줄 것 같아요. 우리 강 MC님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B급 인생님이 또 할 말이 또 많을 것 같고. 네. 진짜? 매장에서 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뭐 손님의 이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갑질, 뭐 이런 매장 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 말새끼님이 또 해결을 그럴 해주실 수 있죠. 있고요. 그것도 할 수 있다. 창업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업을? 예. 백화점에서 지금 현재 브랜드별 매출이 평균 얼마씩 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연들 주시면 저희가 뭐 전문가들이니까요. 뭐 연애 사연도 좋습니다. 예, 사내 재밌겠다. 뭐 괜찮은 이성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꼬셔야 되나. 재밌겠다. 예, 뭐 궁금하시면
타키 형이 또 경험자니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타키의 고민탁 여기까지고요. 미오미오가 없는 관계로 미오미오의 새 코너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요 코너 하려고 지금 먼 길 오셨습니다. 말새끼의 골라골라! 골라. 시간입니다. 예. 이번 코너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솔직히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게 예. 제가 이제 뭐 코너를 아예 맡아가지고 하는지는 저도 솔직히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이제 그 매장에서 이제 좀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좀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구매할 때 팁 같은 거를 이제 조금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아무래도 판매하는 사원이다 보니까는 네. 판매를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옷을 좀 가성비 있는 옷을 잘 살 수 있는 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궁금하다 합니다. 이거. 이게 근데 모든 브랜드에 접목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제가 이제 아울렛 매장에 있다 보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시즌을 잘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옷을 싸게 사고 싶은데 네네. 신상품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비싸서 그걸 제 돈 내고 사자니 조금 돈이 아까운 것 같고 네. 그걸 싸게 사자니 어딜 가도 보통 이제 회사에서 다 가격을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더 싸게 사기는 힘듭니다. 네. 솔직히 진짜 단골이 아닌 이상 단골은 가능하다는 싸게 얘기네. 해줘요? 단골은 솔직히 말을 잘하면 그러니까 그게 물건 사실 때 똑같은 거예요. 네. 웃는 그 매장 직원이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은 거기서 물건 사기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인상 쓰면서 들어오시는 손님 매장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든요. 아니 근데 질문이 있는데 쇼핑몰에는 정가로 이렇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가로 팔죠. 근데 어떻게 싸게 해요? 이걸 말해도 그거 말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이게 뭐 회사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제 보면은 세일을 하는 그러니까 뭐 보통 회사들 보면 10만 원 이상당 5천 원 할인, 20만 원 이상당 뭐 만 원 할인 그런 그 회사마다 세일 그런 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상품을 얼마에 팔 수가 그러니까 얼마 이상 샀을 때 얼마만큼 세일을 해주는 거. 네네.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웃으면서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막 우리들한테 막 고마워요 옷 한 번 입어 할 때마다 고마워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래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요. 막 짜증 내시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기가 싫어요. 옷걸이 탁탁탁. 예, 그러시는 분들이나 자기가 뚱뚱한데 옷을 입으면 다 뚱뚱해 보인대요. 자기가. 진짜 할 말 없다. 예, 그러면 제가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살을 빼세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은 못 하겠고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만약에 물건을 사실 때 10만 원 이상이라도 그냥 정가에 팝니다. 그냥 10만 원에. 회사에서 그런 게 걸려 있어도 말을 안 해줘요. 얄미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놔뒀다가 5만 원짜리 물건 사신 분한테 합쳐가지고 10만 원 해가지고 그분한테 5천 원 할인을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장에서 조금 유두리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맨날 궁금하긴 했어.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하게 그런 거를 잘 활용하는 매장들이 솔직히 판매율도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못 해요. 그래요? 예,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위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게 넘어가면 안 돼서 되게 안타까워요. 내가 좀 더 멀리 있는 매장이었으면 좀 더 활용을 많이 할 텐데라는 생각을. 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매장에 찾아갔을 때 이 판매 사원이나 아니면 매니저분들의 눈치를 잘 살펴서 빵긋빵긋 웃으면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우선은 저는 어차피 만약에 저희는 이제 제가 그 하고 있는 운영하는 곳은 아웃도어 매장이에요. 근데 아웃도어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으신데 손님들이 많으신데 40대 이상 분들은 보통 생활복으로도 굉장히 많이 입으십니다. 아웃도어 옷을.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솔직히 단골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매장을 딱 집어서 그 매장에 자주 가시고 그 매장 주인하고 친해지면은 그만큼
그분들이 이제 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이 매장 저 매장 도시는 것보다는 한 매장 그냥 주구장창 가시면서 친해지는 게 진짜 친해지면은 손님들도 매장 오셔서 음식 같은 거 싸가지고 오세요. 아, 먹으라고. 진짜? 그러면은 안 싸게 줄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겠네. 예예. 왜냐하면 그만큼 친분 관계도 돈독해지고 친해지기 때문에. 보통 그 매장에 가면 뭐 아웃도어도 그렇지만 한 벌 이렇게 착 뽑잖아요. 예. 뽑고 나서 이제 계산하기 전에 저 양말이나 몇 개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은데 끝내 계산하면 주시는 그 매장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손님과의 밀당인가요? 아니면 진짜 주면 안 되는 건데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안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사은품은 다 부담을 안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은품을 주는 거는 솔직히 뭐 그 옷에 이제 내가 수익률이 얼마고 다 계산을 하죠. 뭐 이런 분들한테는 양말을 줘도 된다. 이런 분들한테 내가 양말을 주면 손해다. 근데 이제 그런 손해 계산하지 않고 처음 오픈하는 매장들이나 내가 매장을 좀 알리고 싶다 할 때는 그런 매장 가는 것도 좋아요. 처음 오픈한 매장이나 이것도 요령이네. 예,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풉니다. 그 왜냐하면은 내 매장을 알려야 되고 내 고객층들을 확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장에서는 네. 조금 더 좋은 상품들도 권해주고 네. 조금 더 좋은 사은품들도 많이 주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빨이란 게 있나 네, 보다. 그런 또 매장들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말새끼에 골라. 말새끼에 골라? 이쪽 이상하지 않아? 네. 네이밍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정도 파일럿으로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코너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오실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새끼 골라였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텐데요. 타키 형 네. 소개해줄 네네. 얘기겠죠?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 주소는 fashion쇼2018@daum.net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시즌 2 패션쇼 구독하시는 분들은 쭉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도 뭐 패션 업체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패션 업계 관련 종사자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희가 뭐 매번 방송하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너무 하기 싫은데 우리 뭐 국어를 하나요? 저희가 이번 방송까지만 하겠습니다. 별점 뭐 주기 공유하기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실 테니까요. 그럼요. 굳이 저희가 다음 방송부터는 말씀 안 드리고 우리 B급 인생님이 또 후원하시는 기업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4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 기획,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TV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광고나 후원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저희 짝퉁 패션 곡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션쇼 2회 1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바이바이.